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은 야 보고 있으면 욕 나오죠. 그런데 어제 또 보다 보니까 저 그 예탁금은 한 1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예탁금은 빠져서 지금 현재 한 55조 돼 있는데 신용은 안 빠져요. 그러면 19조 6천억.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건 이제 정체돼 있는데 지수는 빠지고 이거는 20조 근처에 들어와 있다. 좋은 시그널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아직은 이거를 만약에 노리면서 그게 이걸 청산을 위해서 들어올지는 이게 가장 큰 압박인 것 같아요. 그거만 일단 아니고 의례적으로 지금 시장 조정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거의 집중 매도하면서 쭉 들어오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MSCI 관련된 쪽에서 좀 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덜어내는 건지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까지 쭉 보면서 삼성전자만 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하이닉스부터 뭐 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또 매크로 지표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난번에 4점 뭐 막 8 이렇게 갔었을 때 아니면 또 환율이 1,400원 갔었을 때 그럼 이럴 때는 삼성전자를 그냥 크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 매크로 지표도 아니거든요, 지금이.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 쪽의 문제 그 좀 얘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 거 아닐까.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빈집이거든요. 네. 예, 단기 그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 구조적인 문제 끝난다 그러면 바로 제자리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우리 빈집 털이를 하자. 삼성전자. 다 물렸어요, 이미.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 수급 관련된 것들 생각보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파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훅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영향을 받았겠고요. 근데 요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PC 발표 끝나고 PC는 뭐 거의 3월 달과 똑같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고 거기서 또 리뷰 끝나고 6월 3일 딱 가서 어떤 변화 나오는지 이거부터도 그러니까 오늘 6월 3일 정도까지 변화 일단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 관련된 쪽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왜 LG화학을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자리가 볼까요? 네. 좀 끌리시는 거 없습니까, 대표님? 끌리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신규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요. 지난번에 LG화학 들어갈 때 여기입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 단기로 이렇게 빡 낙폭 커지게 되면 분명히 또 메리트가 들어오는 가격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왔고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하고요. 근데 그런 시점까지 거의 다 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2차 전지가 지금 뭐 업황 끝나고 이제 반응까지 되느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본 회사들은 그동안 못 따라갔어요. 그 지금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전혀 못 따라가고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간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몰아가다가 지금부터는 일본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다는 얘기는 트렌드는 그래도 글로벌 1위 하는 회사 그 안에 뭐 안에 들어가는 회사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끌어간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쪽을 변화를 막 주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극재 관련된 수출은 저점 찍었거든요. 작년 4월 달이 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뭐 V자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찍고 이렇게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측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자꾸 이상한 거 지표 보면서 왜곡시키시면 안 돼요. 그건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근데 NCM 계열이 있고 NCA 계열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쪽이 좀 더 중점으로 든다 그러면 이게 먼저 살짝 돌아가겠고 이건 아직 바닥을 찍었나 좀 고심하고 있는 정도. 그러면 이런 것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다를 텐데 그때 P도 정체가 됐겠지만 Q 중량이라고 하는 쪽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일단 눈길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실망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가격적인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장주 볼 때 그 바닥권에 들어와서 변동성 커지면서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툼에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자리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는데 떠나 이제 그게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황이 안 좋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또 시장의 뭐 신용평가 등급 하향 근데 다른 종목들은 거의 변화 없는데 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밀어버리긴 하는데 그러면 또 LG화학하고 그건 좀 있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다 들어왔죠 이게 지금요. 그러면 여기서 LG화학이 추가로 투자를 하려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파는 얘기 이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기 악재 왜냐면 또 블록딜 나오다 보니까 밀리는 게 있겠죠. LG 화학 쪽에는 호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혹시나 뭐 시장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자리 쪽에서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1차 타겟, 2차 타겟 추가로 투매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받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업황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업황은 바닥권 진입했는데 가격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가 가격, 업황 가격, 아니 업황 바닥 이게 좀 차이가 있는 측면 쪽에서 일단 그런 것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그냥 우주항공이 있네요. 아침부터 또 어제 정부 발표했던 거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증액됐어요. 그만큼 우주항공의 진심이다. 라는 쪽에서 시장 반응이 나올 텐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표주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아주 플레이하기 좋거든요. 이런 쪽에 들어왔을 때 사면 되죠 지지하니까 쫙 들어오면 여기 일단은 팔아줍니다. 여기 저항 나오는데 당연히 좀 정리해야죠. 밑으로 쭉 들어옵니다. 살 때가 됐나 싶었더니 거기서 그냥 원래 이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장 때문에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들어오겠죠. 근데 그러면 갔다 왔다 갔다 이거 하는데 여기서 저항 돌파하는지 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주항공을 볼 때는 첫 번째로 이거 올해 되는 섹터입니다. 되는 섹터인데 지금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런데 정부는 자금을 들어서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커지겠죠. 요거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성장 산업인데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무슨 투자를 통해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2년 뒤에 성과를 이렇게 쭉 내려고 하는 회사들. 그럼 여기서 그렇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알아봐주고 거기다 투자를 받아서 이제 기반 닦고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큽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를 볼 때는 보유 계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놔뒀다가 좀 가격이 많이 밀린다. 그럼 그때 살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많이 즐겨 찾는 종목 컨택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주가가 똑같잖아요. 이거 보여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거 사야 돼요. 사면 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왔다가 어제도 보세요. 들어온 자리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지.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으로 그냥 선물을 빠 주는 이런 것들. 그러면 일단 오늘 얼마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리는 가격은 요 정도. 그러니까 즉 17,000원대 중반 정도. 여기서 만약에 갭상승이 요 정도 그 부분 아마 일단은 17,000원, 17,500원 이 사이에서 막 시도하는데 좀 저항 좀 있다. 그러면 싸게 산 거 팔아야 됩니다 또. 그럼 기다렸다가 또 다시 타이밍을 잡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쪽들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쳐졌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 자리까지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세트의 가이 요게 기술력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수주가 3,800억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매매하기는 더 괜찮지 않나 좀 덜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뭐 개인적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트의 가이 컨택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뭡니까? 대주전자재료, 네. 실리콘 음극재. 예. 예. 이제 드디어 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월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여기가 안 빠져고 이제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박스권 또 박스권 들어오는데 박스권에서 끝날까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막 솔직히 지금 투자 잘해서 지금 막 뽑아내고 있는 회사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거든요. 네, 유일하게. 그러면 그 다 얘기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또 뭐 이제 잘 보자.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투자했던 그 증설하는 속도와 그리고 수주 받는 쪽인데 일단 내종 차종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도 늘어나면서 성과 프리미엄급 나온다 그러면 더 커지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일단은 잘 끌어가자.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라도 전혀 달라요. 아까처럼 이제 부담 있는 쪽들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 없는 쪽들은 그렇게 쭉 밀리고 또 오히려 강한 쪽들이 이렇게 강하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성장주인데 개화가 시작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좀 나는 잔잔바리 쪽도 해보고 싶어. 그럼 여기서는 줄인 게 맞습니다. 네. 줄였다가 적어도 한 11만 5천 원대 정도쯤에서는 지지 받는지 한번 보고 또 다시 원래 이런데 좀 올라갈 때 줄여놔야 그 다음에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계속 우상현들 따라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화기입니다. 네. 개화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화장품 쪽도 쭉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시장 반등이 들어오면 화장품 쪽은 좀 쉬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이고 이 중에서 하이브가 어제 또 시간외로 변화가 좀 들어왔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수급은 나쁘지 않았다가 네, 하이브 관련된 내용들 보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두워 민희진 대표와 관련된 쪽에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내리긴 하겠죠. 밀리긴 하겠죠. 하이브가 패소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뉴진스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안에 있다 안 한 것 쪽에 안도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멀티레이블과 관련된 쪽의 관리 능력에 대해서 많이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뭐 좋은 점 나쁜 점도 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 그러면 또 회사 남아 있으니까 계속 또 뭐 불파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하이브는 밀리면 계속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지난번에도 아우 에스파 앨범 사고 싶은데 못 샀어요 라고 했던 그 마음처럼 지금은 그냥 SM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디지권 들어오면 사면 돼요. 네, 보면 박스권 레벨업 됐는데 요 안쪽까지 들어왔다 그러고 여기 딱 찍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거 플레이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리면 지금은 오히려 성과 살짝 더 나온 SM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끝. 시장의 에너지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하나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어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업종별로 매수 강도 상위의 흐름을 한번 보면 원래 같았으면요 제가 이제 항상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 있고 사는 업종, 파는 업종, 사는 업종, 파는 업종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웬만하면 사는 업종에 공통적으로 사는 업종이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있기 마련이고 종목 장세가 좀 화려할 때는 뭐 한 3개씩 4개씩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노란색이 같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이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되는 업종이 하나도 없이 어제 각각 다 다른 업종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사는 거랑 외국인들이 사는 거 겹치는 이제 색깔 노란색 칠해놓은 게 없죠. 그만큼 지금 기관들의 마음과 외국인들의 마음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뭐 하나로 이게 뭉쳐서 똘똘 뭉쳐서 가야지 시너지가 나고 종목도 뭔가 주도주가 나오고 주도 업종이 나올 텐데 각각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반등의 힘도 그렇게 나오지 못했던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대신에 오른쪽을 보시면 하위 업종이라는 것은 이제 매도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위 업종은 한 4개 업종이 동시에 겹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자본재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부정적인 반도체, 네, 시황이 좀 안 좋은 반도체. 그다음 최근에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도 거의 뭐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 소프트웨어 안타까워. 업종, 네, 소프트웨어 업종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겹치는 업종이 뭐 평소처럼 이렇게 있는데 반면에
매수는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게 시장의 에너지가 뭔가 응집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아시고, 오늘도 그러면 뭔가 그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의 강도도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좀 안 나올 수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장중에 또 에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이렇게 시장이 제가 이제 지수가 좀 박스권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종목 장세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수는 원래 5월달에 제가 지수는 기대할 게 없다,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인다면 종목 장세는 5월달에 화려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박스권도 좀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간당간당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4월 달부터 지금 만들었던 저점을 거의 지금 이탈할 듯 말 듯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이탈해서 쎄하게 된다라면 이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오늘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반등을 조금 줬는데요. 1.5% 정도의 반등을 줬는데, 어제 뭐 우리나라의 테슬라 관련돼서 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회사 하나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상당히 불을 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종목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투입 비중이, 실리콘 함유량이 비중이 3% 정도에서 작년 하반기에 8%로 높아졌고, 그래서 올해에는 더욱더 이제 뭐 테슬라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이제 뭐 그 투입 비중 자체가 함유량이 높아지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 더 모멘텀이 붙는다라면 애플과의 그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요 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에 애플이 WWD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의 마법 중에 하나가 충전에 대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죠? 온디바이스 AI가 만들어지면 배터리의 이 사이즈나 용량을 엄청나게 키우지 못하면 소모량이 빨리빨리 이제 되겠죠. 그러면 충전도 자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충전을 빨리 해줘야 되는 역할이 배터리에서는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 대주전자 재료와 애플과는 벌써 과거부터 계속 그 연구를 해왔고,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마 스터디를 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애플의 WWDC를 앞두고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 FSD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보적인 기능을, Advanced FSD Self Driving이니까 좀 더 나아진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이라든지 피론티어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라이콤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테슬라의 반등, 테슬라의 자율주행 뉴스에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가운데 좀 반응을 할 것인지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밤에 그 뉴스를 이렇게 쭉 보고 뭐 주로 시장에서 이 전문가분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완전히 단기적으로는 쉴 것 같다, 고점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죠? 요즘 원전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격 조정이 물론 며칠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은 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인 위치는 되는데요. 어쨌든 남들이 이제 원전 관련주를 막 쏠리고 어떤 테마를 확 쏠릴 때보다 이거 고점에서 잘못 샀나벼 하면서 좀 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조용할 때가 원전은 그럼 좀 플레이가 좀 필요한, 우주항공도 좀 비슷한 플레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원전과 우주항공은 정부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뭔가 좀 조용할 때 가지고 있다가 정부 정책 밀어주는 거 나오면서 올라오면 조금 트레이딩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의 원전 유턴 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정도의 가격 조정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뭐 오늘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